감자채를 만들 때 원래는 설탕을 조금 넣을까 고민했는데 그런데 이 셰프가 라오감마를 바로 넣더라고요. 그래서 멀미라는 게 정말 시상하부랑 달팽이관에 문제가 생긴 걸까요? 완전히 치료할 방법이 있을까요? 여기 닭들은 아마 수저우에서 가장 행복한 닭들일 거예요. 집도 꾸며주고 보금자리도 마련해주고 침대까지 깔아주고 이제 마사지만 해주면 될 정도예요. 가장 인상 깊었던 건 바로 그 물고기 잡는 사장님이었어요. 저한테 예전에는 무슨 일을 했냐고 물으셨어요. 그 질문을 듣는 순간 머릿속이 새하얘졌어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떠올린 게 하나 있었어요. 예전에는 학생이었어요. 그분은 당시 정말 제가 누군지 몰랐거든요. 그분은 제가 대학생 인턴인 줄 아셨어요. 솔직히 말하면 저는 이렇게 넓은 곳에서 드론을 날린 게 처음이었어요. 예전에 드론을 사고 나서도 계속 밖에 나가서 놀지도 않았고 실제로 조종해 본 적도 없었어요. 이번이 제 첫 실전 드론 비행이었어요. 그날 갔을 때 마침 안개가 엄청 짙었어요. 정말 미스터리 영화 같은 분위기였어요. 그리고 양수식 발전소가 있는 호수 쪽으로 들어갈수록 천천히 건물이 모습을 드러냈어요. 뭔가 어떻게 표현해야 할까? 구름과 안개를 헤치고 드디어 모습을 보는 느낌이었어요. 왕 기사님의 이 말이 정말 마음에 와닿았어요. 그분이 말씀하시길 모든 일에는 저마다의 가치가 있다고 하셨어요. 그분이 이 일을 하면서 얻은 것 혹은 계속 이 일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은 바로 이 일을 통해 자신의 가치만 찾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도울 수 있고 더 나아가 의미 있는 일을 이루는 거라고요. 방금 봤던 정혜신 침은 전동기의 회전축이에요. 그리고 회전축 위에는 회전자와 고정자가 있어서 전자기 유도를 일으켜요. 회전축 아래쪽은 사실 양수식 발전소에서 물이 흐르는 곳이에요. 물이 이 회전축을 돌리고 그 다음 전자기 절단이 일어나고 전류가 생성되는 거예요. 이 회전자는 회전 속도도 자동으로 조절할 수 있어요. 그 속도는 예를 들어 이 지역의 전력망에 맞춰 양수식 발전소는 전기를 공급할 수 있으니까요. 주변 전력 사용량이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는데 회전 속도를 조절해서 전력이 충분하도록 또 과하지 않도록 맞춰줘요. 게다가 전부 국산이에요. 학교에서 봤던 이런 변압장치는 전부 아주 작은 모형이었어요. 실제 현장에서 이렇게 굵은 전력 배관을 본 건 처음이었어요. 그때는 이렇게 많은 물과 이렇게 큰 낙차와 유속이라면 사실 소형 발전장치로 만들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모든 공정을 하나도 놓칠 수 없어요. 이 회전자는 금속이 연결되는 모든 부분에 아주 작은 틈을 남겨둬요. 이 틈들은 꼭 필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회전하는 과정에서 첫 번째는 온도 변화, 두 번째는 속도 변화 때문에 금속에 어느 정도 변형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회전하는 동안에도 이런 변형이나 금속끼리 눌리는 현상이 부품 손상으로 이어지지 않게 해줘요. 0.4, 0.5mm예요. 그러니까 대략 오차가 0.1mm 정도예요. 머리카락 한 올 정도의 오차예요. 정말 정밀하죠. 우리가 평소 사용하는 보조 배터리나 리튬 배터리 같은 화학 배터리들은 어느 정도는 환경에 오염을 일으키잖아요. 그런데 이런 물리적 에너지 저장 방식은 운영 과정에서 거의 다른 화학 유해 물질을 만들지 않아요. 이 산 전체가 자연이 만든 거대한 천연 보조 배터리인 셈이에요. 그때 저희가 지하, 그러니까 흔히 벙커라고 부르는 곳에 들어갔는데 마침 발전기 한 대를 점검 중이었어요. 그래서 덮개를 열어둔 상태였죠. 안쪽 구조를 봤는데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전체적인 구조는 평소 보던 작은 전동기와 비슷했어요. 그런데 모든 부품을 크게 확대해 놓으니까 마치 손에 들고 있던 손오공의 여의봉이 정해진침으로 변한 것 같았어요. 승합소에 물을 공급하려면
운영정 비용 배로 운반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승합소에 근무하러 갈 때마다 뭔가 외근 나가는 느낌이었어요. 예를 들어 이번에 당직을 가면 일주일치 물자를 챙겨 올라가요. 그리고 다 같이 먹고 마시고 일하고 쉬는 것도 모두 함께 해요. 숙소도 정말 아늑했어요. 진짜 제 대학 기숙사 같았어요. 네, 있어요. 침대 위에 책상이 있는 구조가 아니라 2층 침대예요. 맞아요. 이 풍경 좀 보세요. S22. 평소에는 볼 수 없는 풍경이에요. 아쉽게도 그때 카메라를 안 가져왔어요. 방금 화면에서 제가 풍력 블레이드 아래를 걷는 장면이 있었죠. 풍력 터빈 제조 공장의 블레이드 아래였어요. 평소에 풍력 발전기를 볼 때는 너무 멀고 높이 있어서 얼마나 큰지 실감이 안 나잖아요. 그런데 실제로는 블레이드 하나 안에 사람이 여러 명 들어갈 수 있을 정도예요. 사람, 샷. 이 비유는 좀 아닌 것 같네요. 블레이드 뿌리 부분의 지름이 엄청 커요. 전에 봤던 에너지 시설들, 양수식 발전소나 풍력 터빈 제조 공장 같은 곳은 아마도 제 원래 전공과는 조금 달랐어요. 그런데 이 태양광 패널은 제 전공과 좀 더 가까웠어요. 더 많은 부분이 전기회로 점검이나 회로 원리와 관련된 내용이었거든요. 애쉬, 트제 이렇게 커서 20대가 넘어서야 태우물을 처음 마셔봤어요. 그 물은 정수 과정을 전부 거치면 호수물이 정화돼서 바로 마실 수 있대요. 처음 마실 때는 조금 겁이 났어요. 그런데 마셔보고 나니까 평소 우리가 마시는 정수기 물이랑 전혀 차이가 없더라고요. 아무 맛도 안 나고 오히려 살짝 단맛이 느껴질 정도였어요. 식힌 끓인 물 같았어요.